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8월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마지막 점검 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마지막 최종 6장 확정이라는 것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올해 2025 학년도와 관련된 다양한 수시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작년처럼 수시 Q&A들을 모아서 빠르고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수시 원서와 관련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유예이나 진학사 업체별로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자, 모든 대학은 원서 대행 업체를 지정해서 원서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학사하고 UA이고요. 어떤 학교는 UA로만, 어떤 학교는 진학사로만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원서 접수라는 란으로 들어가시면요. 이게 진학사 건지 UA 건지와 무관하게 내가 지원하는 학교라면 그쪽으로 지원하게끔 자동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내가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을 쓰느냐에 따라 그 원서 대행 업체에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보이나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해에 비해서는 최종 경쟁률까지 볼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자유전공 학부 또는 무전공 학과의 인원이 변수가 크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른 해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요. 마지막 경쟁률까지 보시고 쓰시는 것을 저도 올해 같은 경우는 추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언제까지 수시가 바꾸시나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바꾸는 건 웬만하면 안 하셔야 합니다. 네, 그 전에 심사숙고 하시고요. 갑자기 경쟁률이 낮다고 카드를 바꾸거나 하는 거는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낮다고 입결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 한 2-3개 학과 정도를 잡아놓고 막판에 고민하는 것 정도는 되지만 이 학교 이 전형으로 이과를 쓸 거야 라고 정해놨는데 그거를 원서 접수 기간에 바꾼다? 네, 그거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원서 작성 시 학교에서 작성하나요? 집에서 개인별로 작성하나요? 네, 그거는 어떤 걸로든 가능합니다. 원서 마감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그거는 그냥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시 지원과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따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 상단 링크를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수시 지원 방법은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시 전형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로 쓰면 생기부에 들어가는 필요하거나 다른 학과로 지원해도 붙을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는 솔직히 교과 전형에서 생기부가 정성으로 평가가 되는 경우를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한다면 어차피 진로 희망은 대학 측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의 진로 활동에 위에 있는 무슨 관련 연구자 또는 뭐 의사, 약사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반영입니다. 대학 측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대단히 심각한 전공적 합성이 플러스 포인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계열적 합성입니다. 3년 내내 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열과 관련된 적합성이 있으면 다른 학과로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고요. 3년 내내 상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할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학종이든 또는 교과에서 정성평가를 하던 이과를 써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나 유사한 다른 학과를 변주해서 쓰시는 거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 고민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무조건 총 내신 표준만 보자는 건가요? 아니면 3학년 때까지의 진로 변화도 고려하나요? 뭐 우상향 곡선, 우하향 곡선이라고 한다면 그 대학의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을 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시 요강을 잘 보셔야 돼요. 서울의 주요 대학은 요즘에 교과 전형에서 학년별 반영 비율을 가중치를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가 중요하진 않고요. 다만 교과 전형을 쓰실 때는 반드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확인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다양한 내신 환산 계산기가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개 이상의 확인 프로그램으로 확인하고 점수가 일치할 때 그것이 그 대학의 실제 환산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내 평균 등급이 얼마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써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도 조금 더 첨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등급이 나온 교과는 A, B, C, D
정성평가를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모두 다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급이 나오는 경우에도 옆에 보면 A, B, C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1등급인데 B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3등급인데 A가 나와 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걸 가지고 학교의 수준이 어떠한가, 그러면 요 등급을 그대로 반영해도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낮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는 영향이 없지만 종합 전형에선 당연히 다양한 해석으로 여지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기획금융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무조건 유리한가요? 해당보다는 수식화된 연습보다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네, 기규는 상향 카드의 전략으로서 유효하지만 안정하향 카드로서의 변수는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정하향만큼은 가급적이면 일반 교과나 일반 종합으로 잡아두시고 내가 쓸 수 있는 농어촌이나 또는 특별 전형을 경우의 수를 따라서, 왜냐면 이게 모집단이 어떻게 되느냐가 해마다 워낙 편차가 있고 그다음에 합격하는 내신 레인지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 좋으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셔야지 6개를 모두 다 특별 전형을 쓴다? 강력하게 절대로 추천할 수 없다라고 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수시 경쟁률 관련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경쟁률도 보면서 지원해야 할까요? 올해는 어느 정도는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정시보다는 수시가 경쟁률의 영향을 저는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도 D-1의 마지막 경쟁률과 최종 경쟁률 정도만 확인하시고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률도 조금 더 볼 수밖에 없는 해입니다. 조금 경쟁률 낮은 것보다 유리할까요? 아니요. 원서 접수 끝나고 그 다음에 입시 결과가 나오면 수시든 정시든 전년 대비 입결이 낮았지만 성적이 오히려 올라간 케이스, 그대로인 케이스, 하락한 케이스 다 있습니다. 반대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올라갔지만 성적이 올라간 케이스, 그대로인 케이스, 하락한 케이스 모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다고 무조건 입결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긴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쟁률이 떨어져서 입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3대1 전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서울의 주요 대학 중에 서울대 지역균형을 제외하고 그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시 경쟁률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넣는 게 나을까요? 보통 2시에 최종 경쟁률 보시고 그 다음에 4시 전후에는 넣으시는 게 보통 통상의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그냥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무전공학과의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료가 없어서 불안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불안한 건 누구나 똑같고요. 그거는 어떤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입시 결과가 없는 학과는 대개는 높기보다는 낮게 끝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만 이게 어떤 학교에 몇 개 학과가 신설된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대학에서 너무나 큰 규모로 지금 선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예요. 만약에 자유전공 학부를 내가 안정이나 적정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교과든 종합이든 내가 최소한 전기전자가 적정이거나 안정일 때 자전을 써보는 것이 적정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다 상향입니다. 다만 상향이어도 써야 되는 게 올해의 자전인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과감하고 용기 있게 쓰셔야 하는 경우지 어머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수시 지원 전략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수시 변화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가 뭐하다 성공 결정률을 아니요. 모호하다고 무전공학과가 유리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했을 때 무전공학과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진로가 모호했는데 진로와 무관하게 뭔가 호기심이 있는 것을 깊게 탐구했다면 상관없지만 진로가 모호하다고 탐구도 모호하게 한 경우는 자유전공도 모호합니다. 현재 공학에서 경쟁률 무전공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무전공이야 어떠한 계열을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학에 대해서 딥하게 되어 있다면 네, 지원하셔서 상경으로 가는 거 어렵지 않죠. 네, 그거는 크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유형 1을 쓰셔야지 유형 2를 쓰신 계열 모집 쪽을 쓰시면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시 카드 구성과 관련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카드 구성할 때 주전형을 학종으로 선택하고 있다면 교과 2장, 총 4장 정도 써야 할까요? 그 학종은 두 번일까요?
네. 자, 주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알다시피 특성상 우주 상향만 붙고 하향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시까지 어느 정도가 방어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기부가 정말 우수하지 않다면, 이게 본인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학교 선생님 또는 전문가들의 여러 분들에게 우수성을 평가받는 경우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활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학종이 더 유리할 거야 라고 판단하시는 거 되게 곤란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모든 전문가가 너는 학종이 주전형이야 6학종 써도 돼 라고 하지 않는다면 안정하향 카드로 교과 당연히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교과를 안정적으로 하나 그러는데 역사로 설명을 너무 어떻게 어려워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연대와 한양대가 처음으로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고 내신자 아이들 중에 여학생이라면 이대가 최고고요. 그다음에 남학생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건대가 최고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당연히 내가 약간 내신이 낮더라도 3합 라인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올해는 비슷한 3합 7 라인을 갖고 있는 학교들을 전략적으로 교과도 상향 지원하는 것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수시 입결과 관련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보면 돼요? 교과 전형에서의 안정 하향을 쓴다라고 하면 그래도 50% 컷 또는 50에서 70% 컷 사이는 돼야 되고요. 70% 컷 정도만 하더라도 해마다의 입시 변동에 따라서 불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70% 컷을 안정 하향으로 두진 않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 50% 컷으로는 안정이었지만 전년도나 전전년도를 봤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워낙 상위권이나 하위권 학과 중에 핑퐁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 학과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3개년도의 평균치로도 내가 안정인지를 확인하셔야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점수가 많이 남았다고 해서 쓰시는 건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은 학교 라인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개적으로 건동홍숙 이상에서는 대개 50% 컷 정도가 일반고의 적정 내신 컷 정도로 보시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랫라인은 워낙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높기 때문에 70% 컷을 일반고의 컷이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입결 가도 내신 컷이 있고 대학 전형만의 내신 산출 방법을 적용한 것인가요? 그거는 대학 어디가의 밑에 보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학별 환산 점수로 발표된 건지 아니면 전교과 등급인 건지 국수형사 또는 국수형과 또는 국수형 사과한인 건지 다 게재가 되어 있으니 숫자만 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위아래에 이 내신 산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과가 아닌 학종 입결하기는 아무 의미 없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일반고, 그 다음에 특목 자사, 그 다음에 뭐 영과고, 외고, 국제고의 입결 레인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경희대의 삼포도나 또는 서울시립대의 발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두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 아이가 그 내신 레인지 안에 있다라는 건 효려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 내신보다 높아도 생기부가 없으면 당연히 불합하고요. 그보다 다소 좀 낮아도 생기부의 깊이가 있으면 붙여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레인지는 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내신은 충분히 충족했어 라고 생각하셔야지, 이 내신이니까 이 여기는 안정이고 여기는 상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절대 안 되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시 면접 관련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면접에서 40%는 중요도가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학교마다 달라서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0%라고 하더라도 서류에 영향이 큰 학교들이 있고요. 30%라고 하더라도 면접에 영향력이 큰 학교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서류 기반 면접에서 디테일하고 딥한 질문을 하는 학교들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별로 질문이 노멀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너 르샤틀리에 법칙 했어? 그거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아예 개념을 직접적으로 서류 기반으로 물어보는 학교들도 생긴 것처럼 요즘에 조금 서류 기반의 면접의 질문 내용 수준이 이전에 비해서 좀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면접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0%냐 40%냐 50%냐에 따라서 면접의 중요도가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학교마다 면접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 이게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면접을 대비할 때 생기부에 적는 교수를
도서를 모두 다 다시 읽어보고 가야 할까요? 서울대 직윤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 책을 싹 다 읽어보고 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도서 목록 자체가 대학에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 목록에 있는 걸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지만 창제나 또는 세특에 언급되었고 의미 있게 내가 서술이 된 것들은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이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다를 준비하고 가시는 건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책을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수시 Q&A 제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경우보다 어떠한 해보다도 훨씬 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너무 안정하향으로 가지 마시고 안정하향도 잘 잡아두시되 상향이나 우주상향 카드도 잘 잡아주셔서 레인지를 조금 넓게 쓰시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의 등급, 그 다음에 생기부가 이 정도다라는 걸 판단을 하시고 카드 구성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안하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점점 과도 낮추고 학교도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잘 버티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을 하신 거라면 그리고 그 정도가 적정이라고 맨 처음에 또는 중간까지 생각하셨다면 버티십시오. 그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너무 모자라지도 너무 남지도 않는 수시카드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